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GFC 생명과학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5,300원, 대신증권 변경으로 경쟁률 역대급이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진행 예정인 청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철회와 연기가 이어지며 GFC 생명과학은 일반 공모주 단독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셀리드 유상증자의 실권이 발생하여 셀리드 실권주 청약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청약화면에는 상장일이 6월 3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음 주 청약 예정인 뉴앤아이의 상장일이 미정이지만 바로 이후 진행되는 KB 제32호 스펙의 상장일이 7월 3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GFC 생명과학의 상장일과 뉴앤아이의 상장일은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 예정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한 간단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FC 생명과학의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최고의 바이오 소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과 GFC 생명과학이라는 회사 이름만 보면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여 기업에 공급하는 B2B 기업입니다. GFC 생명과학은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이란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연령대별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를 통해 20대 건강한 여성의 피부 두피에만 발견되는 특정 미생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한 소재를 유명 브랜드에 공급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2021년 한국 콜마가 바이오온 기술로 20대 피부 비밀을 담은 화장품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GFC 생명과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GFC 생명과학과 협약 체결을 통해 20대 피부에서 분리된 작은 물질을 이용하여 안티에이징 화장품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콜마가 피부 광노화를 억제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 관심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노화를 억제하는 성분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작년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 2명의 공동 1저자가 있습니다. 해당 저자분들은 각각 한국콜마와 GFC 생명과학 분들입니다. GFC 생명과학에서 저자로 참여한 민진우 씨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및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연구소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대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원료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한 개 회사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처의 개수는 589개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 외에도 식물세포, 하이브리드 엑소좀 등 화장품 소재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1년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편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른 평가 손실로 실제 회사에서 나간 비용은 없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하지 않을 일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GFC 생명과학은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신용평가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고 모두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술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GFC 생명과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피부 내 유익균 발굴 및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체 임상센터인 대한피부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과 연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술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시장성을 살펴보면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소재 시장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GFC 생명과학의 시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현대바이오랜드, 대봉LS, 바이오FDNC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기업의 펄을 평균한 22.42가 GFC 생명과학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의 올해 주가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연초보다는 상승 중입니다. 세 회사 중 바이오FDNC의 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편입니다. GF생명과학은 현재 흑자 회사이지만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당기순이익 약 72억 원에 할인율을 적용한 후 22.42에 펄을 곱해 21,569원에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회사의 매출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서 28.9%의 할인율을 적용한 15,3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5,3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GFC 생명과학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수혜측에 2,44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443.69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합약도 건수 기준 13.55%, 수량 기준 13.88%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매우 많은 기관이 참여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의무보유 합약도 평균보다 높기에 이번 수혜측 결과는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수혜측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5,300원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15,300원 미만의 수혜측은 단 6건,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GFC 생명과학의 확정된 공모가 15,3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800억 원이고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41.34%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33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63.71%입니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금액으로는 211억 원,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원, 자사주의 주식은 2년에서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펀드 및 투자조합인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인 중소기업은행은 보유지분의 3분의 1씩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회사들과 개인 주주들의 지분도 매각이 가능하지만 기타 소액주주 지분이 17.31%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GFC 생명과학은 소액주주가 248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는 현재 GFC 생명과학이 코넥스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벤처금융이 19%, 중소기업은행이 4.3%, 일반 회사가 5%, 개인 주주가 5.7%, 기타 개인이 66%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유통물량의 상당 부분은 일반 소액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FC 생명과학의 코넥스 주가를 살펴보면 2년 전 주가가 크게 급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 주당 2주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가 상장 이후 최고가이고 약 1년 이전 투자자분들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상장 이후 1개월, 2개월 뒤 유통물량이 늘어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FC 생명과학의 상장 유통물량은 바이오비즈 3A 로직스보다 조금 더 많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심플렛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GFC 생명과학의 상장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GFC 생명과학의 정규직 직원 수는 97명이고 근속년 수는 2.8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3,924만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창업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30억 원으로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한도에 매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신증권도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처럼 온라인으로 청약 시 우대 200%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300% 등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모에서는 모두 온라인으로 청약 시 우대 고객 200%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청약 주식수는 13,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9,945만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76,500원입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상장 전일까지의 코넥스 주가에 따라 기준 가격이 변동되지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기에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공모가 15,300원이 기준 가격이 되면 상한가 400%는 61,200원, 하한가 60%는 9,18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F생명과학의 현재 코넥스 주가는 공모가보다 56.21%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기에 어느 정도 안정감은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최근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 한국 PIM의 경우 청약 전이 오히려 최고가였고 상장일 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청약 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신규 상장 기업이 아닌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상승률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은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평균보다 작은 수준이고 최근까지 공모주 상장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GFC 생명과학은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좋고 현재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보다 약 56% 높은 상황입니다. 청약 자체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넥스 이전 상장의 한계로 고점은 신규 상장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부터 대신증권도 온라인 청약 시 우대 고객 200%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비례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 청약의 배정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임을 감안할 때 환불일이 4일이긴 하지만 경쟁률은 약 1.5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출로 수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진 돈 위주로 546입에 딱 맞추기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